잠수함 한 척에 녹아내리는 빙하, 또 최첨단 기술 경쟁, 심지어는 미래 세계 질서의 향방까지 담겨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어찌 보면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잠수함을 논의하려고 캐나다랑 노르웨이를 방문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무기 하나 팔고 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계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의 산업, 기술, 외교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시험대 같은 거죠. 아니, 그럼 이 모든 변화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 진원지는요, 바로 지구에서 가장 춥고 멀게만 느껴졌던 곳 북극입니다. 수세기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 땅이 이제는 새로운 지정학적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바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과거에는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했던 새로운 바닷길이 실제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계 무역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유럽 가려면 저 멀리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그 거리가 엄청나게 짧아져요. 운송 시간, 비용, 모든 게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혁신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새로운 갈등도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이 막대한 자원과 지름길 같은 항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바다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광활하고 혹독한 새로운 바다, 여기의 안보는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북극은 환경이 워낙 혹독하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일반적인 수상함은 활동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얼음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한계가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잠수함이 등장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을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아무도 모르게 감시하고 또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바로 전략자산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나라가 북극에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그 나라가 북극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잠수함이 북극의 필수품처럼 되니까 이걸 사려는 나라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이걸 팔려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 구도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먼저 한국 모델을 보면 설계부터 건조, 나중에 운영 지원까지 싹 다 해주는 토탈 패키지를 제공해요.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걸 한 곳에 맡기니까 편하죠. 반면에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엔진처럼 아주 핵심적인 부품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그런 오묘한 관계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국제 경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대, 바로 캐나다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중앙정부 쪽에서는 한국이 제안하는 이 통합 패키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극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파트너로 한국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잠수함을 운용해야 하는 해군이나 또 일부 여론은 좀 달라요. 이쪽은 오랫동안 써왔던 유럽, 특히 독일 기술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습니다. 익숙한 게 최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큰 전략과 현장의 익숙함과 관성이 딱 부딪히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요, 단순히 잠수함 계약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극이라는 이 새로운 미개척지에서 진짜 영향력을 가지려면요, 단순히 군사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자는요, 군사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과학 연구로 기여하고 또 환경을 보호할 책임도 다하고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바로 이런 21세기형 영향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북극에서 가장 존중받는 나라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같은 나라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북극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는 그런 파트너 같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협력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독일 같은 기술 강국과는 손을 잡고 캐나다 같은 안보 파트너와는 신뢰를 쌓으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